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안개예요.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운전하기 안전한 날은 아니죠. 마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5년도 부동산 전망 특강 온라인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나 수강 신청이 가능하세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나가보시면 애매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파악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라면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불과 딱 1년 전 또는 딱 2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탄핵, 이 단어 때문에 혼란스럽죠. 왜냐면 그때는 탄핵도 없었고 포레온 입주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대출 규제는 있었죠. 이런 거죠. 대출 규제를 하니까 요맘때쯤에 시장이 멈추더라.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물론 22년 말은 좀 달라요. 그런데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탄핵이나 아니면 포레온 입주는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유추해 보건대 대출 규제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는 거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번 시장은 예전처럼 대출이 다시 풀리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언론의 힘인데요. 언론에서는 탄핵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탄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못 움직이는구나. 아무래도 요게 좀 정리가 되면 시장이 가겠구나. 문제는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가들조차도 탄핵 때문에 시장이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일단 뭐가 결정이 돼야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거대 야당과 함께 법을 다 바꿀 텐데 지금 누가 먼저 움직이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 영상이랑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 앞으로도 몇 번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물론 100%는 아닌데 예전처럼 상당히 투자자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자가 시장에 꽤 많이 있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 전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시장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사장님한테. 갭 투자하러 왔다고. 나 다주택자라고. 전세 나가냐고. 아니면 뭐 대출 끼고 월세 놓을 거라고. 그러면 불확실하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질 걸 알고도 사는 실수요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얘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집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최소화시켜서 또는 대출이 나오면 특례 대출을 써서 집을 사놓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놓을까요? 사야 되니까. 이게 누적 대기 수요예요. 지난 2년 동안 집을 정말 안 샀거든요. 지금 거래 건수가 3,000건이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2,000건대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악재 요소를 따졌을 때 거래 건수가 많은 거예요. 3,000건이면 제가 예상했던 악재 대비 거래 건수가 2배예요. 미친 소리죠. 근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1,500건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포레온이 입주정이에요. 대출을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탄핵 국면이에요. 우린 탄핵 국면이 세 번째예요.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트럼프가 오죠.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는 높고 트럼프는 들어오고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포레온은 입주하고 어마어마해요. 이 와중에 3,000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금매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럼 댓글에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 금매 있다. 저기 금매 있다. 맞아요. 금매 있습니다. 다만 이거 파악 안 하셨잖아요. 거기 원래 금매 있던 데요, 없던 데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금매가 있던 데는 지금도 있고요. 금매가 없던 데는 지금도 없다는 겁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냐? 실제로 매도하는 사람이랑 매수하는 사람은 투자적 마인드가 적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은 지금 싸게 팔아요. 그런 단지는 여전히 금매가 있어요. 사는 사람은 투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원래 그냥 좀 더 순수하게 집을 사는 거 있잖아요. 매수, 실수요. 이런 분들이 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택을 미루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기로 했으면 이번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시장에 나왔을 때 물건이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삽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를 둘 다 따졌을 때 지금 거래 건수가 3,000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3,000건 넘게. 이 와중에. 게다가 지금은 비수기예요. 그러면 몇 달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가 되죠. 12월 달은 원래 크리스마스 앞뒤로 크리스마스 약간 전부터 사람들이 안 다녀요. 여러분 이건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연말에 뭐 결정합니까? 연말에 결정 안 하죠. 연말부터 한 설까지 여기 이 기간 사람들이 잠잠해요. 비수기예요. 그 전에 또 계약을 해야지 학기 수요도 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물론 시장이 핫할 땐 그렇지 않았지만 실수요자를 위주로 비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맞아떨어지죠. 지금 시장은 자꾸 뭐 순수하게 몇 프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알 길이 없고 그 어떤 통계에도 없고요. 전세를 끼고 사도 나중에 입주할 거면 실수요자일 수 있잖아요. 실수요장이에요. 실수요장이니까 지금은 비수기고 다른 게 맞아떨어지고요. 그러면 서울 평균 거리량 6,000건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악재를 놓고 보면은 3,000건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죠. 그리고 또 한국부동산원이나 여러 곳에서 시세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거래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맘때쯤에 원래 그래요. 1년 전을 보세요. 2년 전을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실수요 시장으로 변한 게 언제예요? 사실은 지금이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0년도부터 좀 심각화됐고 21, 20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굳어졌죠. 투자자는 나가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가 이건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 안개가 걷히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안개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눈의 안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이벤트인데 부동산 시장을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건 탄핵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막 들어오고 있고 거래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은 탄핵이 부동산 시장을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실수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죠. 실제로 데이터에도 탄핵 때 좀 12월 달에 좀 타격을 받긴 했는데 12월 달은 원래 사람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랑 포레온 입주랑 이게 예전에 비해서 덜해요. 탄핵이란 이벤트, 포레온, 대량 주요 입주의 입주 이게 영향이 덜하다는 건 실수요장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는 왜 통하느냐? 당연히 통하죠. 실수요자는 대출이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안개가 걷히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아니죠. 지금 시장은 기다리는 거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지만 제 생각에는 때가 되면이 맞아요. 언제예요? 실수요자가 지금은 더 이상 집 사는 걸 계속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지금도 3,000건대를 지킨다는 건. 전 12월 달에 2,000건대도 만약에 나오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시 사겠죠. 큰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왜냐면 이분들은 사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분들한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월 아니면 4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악재가 더 터지면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3, 4월 달에 뭐만 이루어지면 되냐면은 집을 도저히 사면 안 되는 정말 무서운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대출을 갑자기 또 이상하게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금리, 가상금리 같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은행이랑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금리를 정부랑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외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든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올해 25년도 상반기 안에 6월달 안에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누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겠죠? 야 지금 너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얘기를 하실 텐데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22년도부터 시장이 크게 변했잖아요. 변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봤을 때
굳이 지금 뭔가 이런 테마성 악재가 꼭 걷어줘야. 근데 제 생각은 이게 갑자기 막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다고요. 갈 길.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포레온 입주랑 탄핵 이벤트가 데미지가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 탄핵 그 기간도 지켜봤었고, 그리고 예전에 헬리오시티 입주장도 지켜봤었는데, 헬리오시티는 아예 시장을 박살을 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 때 공포성이랑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거 그 하나만으로 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섞여져 있는데도 눈에 튀는 게 대출 규제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런 생각이,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집은 필요해요. 포레온이 입주를 해도 그게 내 거가 아니면 집은 필요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못 삽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전 요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대중적으로 굳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탄핵 국면이 지나가야 된다. 아니면 포레온 입주 얘기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댓글 많이 부탁드리는데, 시장을 한 지난 3년 동안 쭉 같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 생각에 요번에 좀 탄핵이나 아니면은 포레온 입주 없었어도 시장 그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좀 좋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대출 규제 딱 맞고 맛 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유동성이 아래까지 안 퍼지고 있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대출 없이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전월세를 무조건 선호하기에는 여기에도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좀 시장을 보시면서 미래를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참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